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위장병이 있을 때 올바른 치료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병 자체가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장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과 TV를 믿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나 TV에서 볼 수 있는 건강 정보 중에서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정보는 1%도 안 됩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도 인터넷에서 본 의학 정보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식이요법을 지속하시다가 병만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아침 TV 프로에서 소개한 기능식품으로 치료해 보시겠다면서 수십만 원어치를 이미 사두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체도 애매모호한 저산증 걱정 때문에 약물 치료를 거부하셔서 치료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국립암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와 대학병원에서 소개하는 정보는 의학적으로 검증을 이미 마친 내용들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슨 박사니 닥터니 하면서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또 전문가인 것처럼 잘못된 이론과 치료법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많은 사이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금하니까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만 하시고요. 절대 믿지는 마세요. 최종적인 치료 방법은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얼마 전에 50대 여자 환자분이 수십 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다면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언제 내시경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내시경 검사를 안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속이 불편하셨는데 왜 내시경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갔던 걸 소독도 제대로 안 하는데 더럽게 내시경 검사를 어떻게 받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내시경 검사가 너무 더럽게만 느껴져서 병원에서 권유를 해도 검사는 받지 않고 약만 드시다가 이제는 약도 효과가 없어서 망설이고 망설이다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십이지장 궤양이 아주 오래돼서 좁아져 있고 좁아진 틈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소화불량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정도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몇 년만 일찍 검사를 받았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나의 건강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처음 만난 의사보다 당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더 믿음이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주변 분들의 충고는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 믿지는 마세요. 위장병은 주변에서 그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 음식이나 기능식품을 먹고 나았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속편한TV 채널 댓글을 보면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료가 끝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요. 단언컨대 그 어떤 음식이나 기능식품도 위장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또 어떤 기능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위장병을 나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또 돈 주고 사서 먹을 만큼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두 가지가 양배추와 소위 유산균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위염에 양배추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배추만 위염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야채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배추가 위염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양배추를 갈아 드시거나 즙을 내서 드시다가 오히려 가스가 차고 설사하는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몸에 좋은 음식은 자연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특정 음식만 즙을 내고 갈아서 집중적으로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조건 장에 좋은 것처럼 대부분 알려져 있지만 며칠 전에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하기를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어떤 위장질환의 치료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는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속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결론은 몸에 좋은 걸 찾지 마시고요. 술, 담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편식, 부정적 생각 등 몸에 나쁜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법은 믿지 마세요. 위장병으로 고생하셨다는 분들 중에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3개월 동안 치료받고도 좋아지지 않아서 다른 약으로 3개월 더 치료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총 6개월 동안 1,0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결국 1,000만 원 쓰고도 낫지 않아서 항의를 했더니 그 의료인이 하는 말이 당신 체질이 이상해서 약이 안 듣는 거지 약은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네요. 이 환자분은 택시기사님이신데요. 고된 노동으로 어렵게 마련하신 돈을 이렇게 쓰고도 안 낫는 이유가 환자 본인 탓이라고 하니 위장병 때문이 아니라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치료법이면 비싼 만큼 효과도 좋을까요? 그럴듯한 경력과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기는 아닐까요? 만약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장병의 원인을 자기만이 밝혀내서 특수한 치료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은 평생 앓다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당한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털난 의료인들, 지금은 환자들의 고열을 쪽쪽 뽑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저승자들은 이미 지옥 한편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위장병이 있을 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질적인 위장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꼭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요. 진료 결과를 신뢰하고 치료 방침에 꾸준히 따르는 것이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입니다. 의사의 말보다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나 주변 분들의 말씀이 더 신뢰가 간다면 위장병은 평생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 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